안녕하세요, 문화추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입니다. 미국인들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작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에 대한 내용은 노인과 바다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29년에 발표된 무기여 잘 있거라는 수많은 헤밍웨이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실제로 이탈리아 북부전선에 참전했던 헤밍웨이의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 전후를 대표하는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의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하죠. 무기여 잘 있거라는 전쟁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전선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도 후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에리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와 또 다른 느낌의 제1차 세계대전 배경의 소설이죠. 그럼 무기여 잘 있거라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프레데릭 헨리라는 미국인인데요. 그는 미국인임에도 이탈리아군에 자원 입대한 장교입니다. 의무대 야전 차량을 담당하고 있죠. 헨리의 절친한 이탈리아인 친구로서 의무대 장교인 리날디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헨리는 전선의 야전병원에서 캐서린 바클리라는 영국인 의용 간호사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 외에도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줄거리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인물들은 바로 이들 3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기여 잘 있거라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미국인 프레데릭 헨리는 특이하게도 이탈리아군의 장교로 자원 입대하여 의무대의 수송장교로 중곤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발생 시 우연히 이탈리아에 있었기 때문이죠. 헨리는 오스트리아군과 일진 1퇴의 공방을 거듭하던 이탈리아 북부의 전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헨리와 친한 이탈리아인 장교인 리날디는 최근에 야전병원에 배치된 영국인 간호원인 캐서린 바클리라는 여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리날디는 최근 휴가에서 복귀한 헨리와 함께 야전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오히려 헨리와 캐서린 사이에 호감이 싹트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캐서린은 정식 간호사는 아니었고 간호원이 많이 필요한 전장에 급히 투입하기 위해 속성 교육을 받은 일종의 자원봉사자였죠. 한편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사이의 전쟁은 격화되고 헨리가 있는 전선에서도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헨리는 그만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맙니다. 그는 후방의 밀라노까지 후송되고 거기서 수술을 받죠. 심각한 부상이었지만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회복기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헨리가 입원한 병원에 캐서린이 배치되면서 두 사람은 병원이었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죠. 헨리의 부상이 완치될 무렵 전선으로 복귀하라는 공문을 받게 되는데 마침 캐서린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소속 부대에 합류한 헨리는 바인시차라는 곳에서 앰뷸런스 차량을 맡게 되죠. 불행히도 전쟁은 다시 격화되기 시작하고 독일군이 가세한 적군에 의해 북쪽 전선이 돌파당하면서 이탈리아군은 퇴각하게 됩니다. 헨리와 앰뷸런스 운전병들인 보넬로, 아이모, 피아니는 후방으로 퇴각하게 되었는데요. 차량을 이끌고 군인, 민간인이 뒤섞인 도로를 따라가는 퇴각 작전은 그 자체로 극심한 고생길이었죠. 설상가상으로 큰 비가 내리는 계절이었던 탓에 차들이 진흙탕에 빠져 그들은 결국 걸어가게 됩니다. 한참을 남아하던 헨리와 운전병들은 그새 후방까지 침투한 독일군 부대를 목격하고 상당히 놀라죠. 그러다 어느 날 강둑을 지나던 헨리 일행은 아군인 이탈리아군으로부터 총격을 받게 되고 그 와중에 아이모가 사망하고 맙니다. 알고 보니 독일군이 이탈리아군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죠. 두려움에 빠진 보넬로는 혼자 도망가 버리고 헨리와 피아니 두 사람만 계속 목적지로 남하해 갑니다. 얼마 후 헨리는 이탈리아군 헌병대에 붙잡히는데요. 그들은 소속 부대를 이탈한 장교들을 붙잡아 즉결 처분으로 총살을 시키던 중이었습니다. 헨리는 가까스로 도망쳐 근처의 강에 뛰어들고 한참을 떠내려가다가 겨우 육지에 올라오죠. 그는 근처를 느릿느릿 지나던 수송열차에 올라타 밀라노까지 숨어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의 염증을 느낀 헨리는 전의를 상실하고 밀라노에서 군복을 벗어던지고 민간인으로 위장합니다. 밀라노에서 캐서린과 재회한 헨리는 잠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밤 호텔 직원으로부터
헌병대가 그를 잡으러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헨리와 캐서린은 보트를 타고 밤새 노를 저어 호수를 건너 스위스로 미리국을 하죠. 미국인과 영국인이었던 두 사람은 다행히 스위스의 몽트레라는 도시 근처에 자리를 잡고 전쟁과 상관없는 평온한 일상을 보냅니다. 마침내 밀라노에서 헨리의 아이를 가졌던 캐서린의 출산일이 다가오죠. 난산 끝에 낳은 아이는 이미 뱃속에서 죽은 상태였고 난산으로 너무 힘을 쏟은 캐서린 역시 끝내 숨을 거두는 것으로 이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제목인 무기여 잘 있거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1차적으로 주인공인 헨리가 전쟁 도중 전선을 이탈하여 스위스로 망명한 것을 나타냅니다. 헨리는 군복을 벗어던지며 이렇게 생각하죠. 이미 군복의 별을 떼어냈다. 그러나 그건 편의상 그런 것이다. 이건 명예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과의 거래가 끝났을 뿐이다. 그는 이탈리아군과의, 더 나아가 전쟁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선을 이탈했고 이를 자기만의 평화조약이라고 명명합니다. 헨리는 무기로 상징되는 전쟁과 결별하면 캐서린과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실제로 이 작품에서 스위스로 망명한 헨리와 캐서린은 부족할 것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소설의 제목은 전쟁으로 상징되는 인생의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캐서린과 아이까지 잃게 되면서 평화로운 삶에 대한 그의 꿈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나는 비극을 맞고 말죠. 비록 전쟁은 피했을지 몰라도 인생의 괴로움과는 끝내 결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작가 해밍웨이는 전쟁을 불타는 장작에 스위스 망명을 장작에 끼얹는 물에 비유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장작에 끼얹은 물은 개미를 삶아 죽이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우리는 끝없이 무기여 잘 있거라를 외치며 인생의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지만 끝내 피하지 못하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의 제목은 더욱더 아련하면서도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증오라는 것의 속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적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증오를 가지게 되죠. 이는 국가가 그것을 부추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중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것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오가 계속되죠. 헨리 역시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었지만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독일군과 오스트리아군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찹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적개심과 증오는 더욱 심했죠. 그런데 마치 논두렁을 태우는 불길 속의 불씨가 야산으로 번져 산불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처럼 증오라는 불의 불씨는 때때로 엉뚱하게 번지기도 한다는 점을 이 작품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이탈리아군은 적군인 오스트리아군과 독일군을 증오하다가 엉뚱하게도 아군까지도 증오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적국의 첩자가 잠입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퇴각해오는 아군에게 총격을 가하고 부대를 이탈한 장교를 모조리 싸잡아 즉결 처형하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런가 하면 입대하지 않고 후방에 남은 젊은 남자에게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이 경멸을 보내는 장면도 있는데요. 적에 대한 증오가 다른 대상에게 이유 없이 전이되는 겁니다. 결국 증오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대상이 무한히 확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캐서린이 죽은 후 헨리의 삶은 어땠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 난상 끝에 캐서린이 죽음을 맞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마치 속편이 이어져야 할 것처럼 개운한 느낌의 마무리는 아닙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캐서린과 아이를 잃은 헨리가 이후에 과연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궁금해지죠.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헨리는 금방 슬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습니다. 헨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죠. 그는 전선에서 이탈하고 나서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스위스 망명 생활을 택하는데 과거의 것을 돌아보지 않는 성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는 과거의 그 헛간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너는 이제 뒤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탈리아 북부 전선에서 남쪽으로 퇴각하는 길에
헨리가 느꼈던 심정을 표현한 문장인데요. 그는 아마도 전쟁을 통해서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해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을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캐서린과의 추억을 과거의 헛간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헨리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어쩌면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는 헨리의 이런 성격이 한편으로는 전쟁의 상처를 빠르게 극복하는 힘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텐데요. 과거의 헛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들 역시 슬픔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냈겠죠.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은 우리를 늘 내몰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기여 잘 있거라 줍줍이었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꽃피우는 로맨스를 그리는 것은 해밍웨이의 장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역경에 두려움 없이 임하려고 하는 작가의 개인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나 인생의 괴로움에서 끝내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주주였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